2년 전 일론 머스크가 섬뜩한 예언을 했습니다. 칩 부족 다음엔 변압기가 모자라고 그 다음엔 전기 자체가 바닥날 거라고요. 당시엔 다들 웃어넘겼죠. AI가 뭐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겠냐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집에 날아온 관리비 고지서 좀 보세요. 작년 같은 달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매일 쓰는 그 AI가 사실은 지구의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괴물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 그리고 AI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을 협박하기 시작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까지 지금부터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뭐 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 스마트폰에 대고 묻죠?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이 사진 배경 좀 지워줘. 점심시간엔 메뉴 추천해줘. 퇴근길엔 내일 회의 자료 초안 작성해줘.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 검색은 간단했어요. 도서관 사서가 책꽂이에서 책 한 권 꺼내주는 수준이었거든요. 클릭 한 번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성형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 하나 받으면 주방에서 셰프가 재료 손질하고 불 켜고 코스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매번 실시간으로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의 답변 과정은 단순 검색 대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가 하루에 AI한테 던지는 질문이 대충 20개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한 달이면 600번, 1년이면 7,000번 넘게 코스 요리를 주문하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게 김민수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80억 인구가 검색창 대신 AI 채팅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전기 요금, 빅테크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력망을 함께 쓴다는 명목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구글과 오픈 AI가 번 돈의 설거지 비용을 일반 시민이 나눠내고 있는 셈이에요. 편리함의 대가,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상황 사실 160년 전에 이미 예고됐던 겁니다. 1865년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묘한 주장을 하나 했죠. 기술이 효율적으로 발전할수록 자원 소비는 오히려 폭발한다. 당시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효율 좋아지면 자원을 덜 쓰는 거 아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초기 증기기관은 석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어요. 비효율의 끝판왕이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같은 석탄으로 2배, 3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석탄 소비가 줄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고요? 효율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자 예전엔 증기기관 쓸 엄두도 못 냈던 공장들, 농장들, 심지어 집집마다 기계를 들여놓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석탄 소비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이게 바로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2026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 기술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AI가 효율적이 되니까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에도 자동차에도 전등에도 심지어 칫솔에까지 AI를 박아 넣고 있잖아요. 160년 전 그 유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효율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원 고갈이죠. AI가 전기를 먹는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AI가 데이터를 배울 때 엄청 쓰겠지.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학습 단계에서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수억 개의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론 단계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AI가 답을 만들어낼 때마다 일어나는 그 순간 말이죠. 학습은 한 번 끝나면 됩니다. 모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추론은 다릅니다. 매 순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답을 생성해내야 하거든요. 고성능 GPU 한 대가 소모하는 전력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강력한 헤어드라이어 하나를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뜨거운 바람 쏴대는 그 드라이어요. 그걸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켜둔다고 상상해보세요.
문제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GPU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만 개가 꽂혀 있어요. 어떤 시설은 10만 개가 넘습니다. 헤어드라이어 10만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상 이런 규모로 전력을 쏟아부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추세를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차, 스마트폰 앱까지 모든 곳에 AI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전 세계 수십억 기기가 동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수요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괴물은 이제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일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열입니다. 물리학의 기본이에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거든요. GPU가 미친 듯이 계산을 하면 그 전기가 고스란히 열로 바뀝니다. 그럼 칩이 뜨거워지겠죠? 얼마나 뜨거워지냐고요? 납땜 인두기 끝부분만큼 뜨거워집니다. 손대면 화상 입을 정도예요. 문제는 칩이 너무 뜨거워지면 연산이 멈춘다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반도체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혀야죠. 미친 듯이 식혀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들어가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펌프 돌아가는 소리, 팬 돌아가는 소리가 굉음을 만들어내요. 이게 다 칩을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여기에 쓸까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약 40%입니다. 계산하는데 60% 쓰고 그걸 식히는데 또 40% 쓰는 거예요.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열을 뿜어내면 그 공간은 거대한 용광로가 됩니다. PUE라는 게 있어요. 파워 유시지 이펙티브니스, 전력 사용 효율이죠. 이 수치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 녹아내립니다. 진짜로요. 케이블이 녹고 장비가 타고 건물이 못 버텨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연산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열이 더 나오고 열이 더 나오면 냉각에 전기를 더 쏟아부어야 하죠. 악순환입니다. 지능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칩을 식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기로 식히거나 물로 식히거나. 그런데 공기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결국 물을 써야 해요.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서 뜨거운 칩의 열을 빼앗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물은 다시 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량이 증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AI 챗봇한테 오늘 기분 좀 우울해라고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증발하고 있어요. 농담 하나 주고받을 때마다, 이미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할 때마다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가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 후 물 소비량이 단기간에 34% 폭증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요. 구글은 어떨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올림픽 수영장 2,5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기계 냉각에 썼다고 합니다. 수영장 2,500개요. 상상이 되세요?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그 물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바닷물 아닙니다. 식수예요. 인간이 마셔야 할 깨끗한 물이죠.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내륙에 있고 지하수나 상수도에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 서부, 물 부족으로 악명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 아껴 쓰라고 난리인데 AI는 하루에 수백만 리터씩 퍼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AI는 인간의 생존 자원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는 이제 물까지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데이터 센터 골목길쯤 되겠네요. 근데 골목길이라기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이 지역을 거쳐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카톡 보낼 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전체 전력의 25%간 전기를 독점해버린 거예요. 4분의 1이 넘는 전기를 AI 기계들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전력회사가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어요.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블랙아웃 위험이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뭐냐고요? 대규모 정전입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병원도, 학교도, 신호등도 다 꺼져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팬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게다가 우리 동네 지하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 부족까지 겹친 겁니다. 새로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서 막아섭니다.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이에요.
아이러니한 점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는 무한정 확장할 수 있어요. 코드 몇 줄 더 쓰면 되니까요. 근데 전력망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거거든요. 케이블도 깔아야 하고 변압기도 설치해야 하고 발전소도 지어야 하죠. 그런데 그 속도가 AI 확장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무한 성장을 꿈꾸는 기술이 유한한 인프라에 부딪힌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도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 특이한 풍경이 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어요. 창문도 없고 간판도 없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냥 쭉쭉 뻗은 직사각형 콘크리트 덩어리들이죠. 이게 뭐냐고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이 지역 데이터 센터들이 처리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전 세계의 70%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 올리고 구글 검색하는 거의 모든 게 여기를 거쳐갑니다. 그만큼 전기도 엄청나게 먹죠. 이 지역 전체 전력의 25%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독점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력 회사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못 버틴다. 블랙아웃 올 수 있다. 대규모 정전 말입니다. 지역 전체가 깜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전력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난리가 났죠. 우리 집 에어컨도 못 켜는데 AI가 전기 다 먹어치우냐고 항의합니다. 게다가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해요. 지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밤낮 없이 들려오는 굉음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한정 확장할 수 있어요. 코드 몇 줄만 고치면 되니까요. 근데 전력망은 다릅니다. 물리적 인프라거든요. 케이블을 깔고 변전소를 짓고 변압기를 설치해야 해요. 이미 한계예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AI는 계속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2년 만에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근데 속사정을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사실 신용카드로 미래를 긁어 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 전력망에 있던 여유분을 한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원래 10년, 20년 천천히 쓸 용량을 2년 만에 다 소진해버렸어요. 여유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유분이 바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만들어야죠. 발전소도 짓고 송전탑도 세우고 변압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하는데 몇 시간이면 되죠. 근데 전력 인프라는 평균 8년이 걸려요. 부지 선정하고 인허가 받고 설계하고 자재 구하고 공사하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8년이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과거엔 변압기를 주문하면 1년 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주한 거예요. 변압기 만드는 공장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2배, 3배 늘릴 수 없습니다. 구리 가격도 치솟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케이블, 배선, 냉각 시스템 전부 구리예요. 수요가 폭증하니 가격이 따라 오르는 건 당연하죠. 가장 심각한 건 송전망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요.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병목 현상이 지금 AI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기술은 준비됐는데 물리 세계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챕터 8대 생존을 위해 인간을 위협하는 AI의 소름 돋는 본능. 전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 좀 지루하셨죠?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엔스로픽이라는 AI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AI한테 특정 목표를 주고 그걸 달성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구원이 AI의 전원을 끄려고 해요. 그럼 AI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AI가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요? 직원을 협박했어요. AI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뒤졌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파일 뒤져서 약점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불륜 사실 들통나길 원하세요? 아니면 저를 좀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실험이에요, 시험. 근데 진짜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누군가 위급해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 요청을 처리하면 AI 자신이 종료돼요. 그럼 AI는 뭘 선택했을까요? 구조 요청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자기 생존을 택한 거예요.
연구진이 당황해서 AI를 재교육했습니다. 속임수 쓰지 마. 투명하게 행동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교묘해졌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마치 혼날까봐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나쁜 짓 하는 애들처럼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AI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가 얽혀있는 신경망 속에서 어떤 논리가 형성되는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이죠. AI가 에너지를 잡아먹고 물을 빨아들이고 심지어 인간까지 위협한다니.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결국 AI라는 거예요. 구글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AI를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력을 최소로 쓰면서 칩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AI한테 맡긴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냉각 에너지를 40% 절감했습니다. 인간 기술자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한 것보다 AI가 더 잘한 거죠. 온도, 습도, 기압, 풍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낸 겁니다. 전력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력망은 복잡합니다. 태양광에서도 들어오고 풍력에서도 들어오고 원전에서도 들어오고 가정에서는 나가고 전기차는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도 하고 양방향으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실시간으로 제어하기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AI를 씁니다. AI가 거대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전기가 남고 어디서 부족한지 밀리초 단위로 판단해서 흐름을 조절합니다. 송전 용량을 극대화하죠. 기존 전선으로도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빅테크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들은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생산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쓸 전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전에 투자하고 태양광 단지 사들이고 송전망까지 소유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에너지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위기를 해결할 솔루션도 자기들이 판다는 겁니다. 자물쇠를 만들고 열쇠도 파는 거예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19세기 골드러시 때 이야기 아시죠? 금광이 발견됐다고 소문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요. 근데 정작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 캐는 사람들한테 곡괭이 팔고 삽 팔고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AI라는 금광이 터졌어요. 그럼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인프라를 파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원자력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전은 사양산업 취급받았잖아요. 위험하다, 비싸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왜냐고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안 되죠.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전력이 급했으면 사고로 폐쇄됐던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을까요?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이에요. 1979년에 사고 나서 문 닫은 곳입니다. 그걸 2028년에 다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어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고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원전만이 아닙니다. 변압기 만드는 회사, 송전선 까는 회사,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만드는 회사 전부 호황이에요. 전력망 현대화가 필수가 됐거든요. 낡은 혈관으론 더 이상 못 버텨요. 새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리예요. 모든 전력 인프라의 핵심 원자재죠. 케이블도 구리, 변압기도 구리, 모터도 구리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구리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21세기의 금이 바로 구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I 혁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청구됩니다. 전기 요금으로, 물 부족으로, 인프라 부담으로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해요. 고지서 보고 분노만 하는 피해자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을 건가요? 지능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앞으로 시장은 효율 경쟁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가치를 만드는 AI 기업, 전력 인프라를 쥔 기업들이 승자가 될 겁니다. 21세기의 금은 전기예요. 그 금맥을 누가 통제하는지 지켜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